라이브러리 고도화, 모델링 자동화, 그, 한 도로공사에서 별도로 지금 작년 2023년 1년 동안 해서 지금 이제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특허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배포를 못했었고, 아마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제출했다고 최종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곧 이제 정식으로 다 배포를 할 것 같은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했었어요. GC라고 하는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이걸로 제가 1차적으로 다 만들어 놨었고, 그거 가지고 이제 다이나모도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다이나모 같은 경우는 태성에서 만드는데 이제 잘 모르다 보니 제가 일일이 이제 설명해 주면서 컨버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다이나모 내용은 잘 몰라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이야기만 해줬고 이렇게 된다까지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다이나모까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된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GC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얼마든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고, 만약에 사용해 보시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든지 카페 통해 가지고 알려주시든지 하면 제가 확인하면서 수정해가면서 뭐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것 같아요. 자, 일단 크게 네 가지로 했어요. 거덕유는 지금 우리 도로공사에서 진행하는 거덕유 같은 경우는 보면 특정공법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거덕 자체를 모델링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거덕에서 필요한 거는 거덕 상단과 하단의 폭과 높이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도에 대해서는 어차피 특정공법으로 나중에 교체가 될 거기 때문에 직사각 단면의 길이만 맞춰서 그렇게 모델링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충분하니까. 자,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하되 이제 하부 교대 같은 경우도 원래 일반형 교대가 있고 요즘 도로공사에서 쓰고 있는 반일치식 교대가 있어서 둘 다 적용할 수 있게끔은 다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 교각 같은 경우는 T형 교각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 라멘교 같은 경우는 라멘이고 거도고 뭐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선형 곡선을 먹은 것까지도 다 되면 좋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클로소이드가 먹는 구간 있잖아요. 클로소이드가 먹는 구간은 평면 상태에서도 보면 클로소이드 그 계산법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틀려져 버려요.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미세하게. 거기에서 에러가 나버려요. 이 솔리드 모델링한테 선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테스트할 때 한 80% 이상은 돼요. 80% 이상은 되는데 그 한 20%에 안 되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곡선부 클로소이드가 있는 데까지 다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을 때 제일 정확한 거는 직선 선형, 그 다음에 곡선 선형일 때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구간,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R값이 1800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 정도 아래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잘 작성이 될 것 같다. 근데 램프 쪽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램프 같은 경우는 R값이 워낙 작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라멘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라멘교는 제가 추후에 좀 더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 지금은 로프트 기능처럼 그런 식으로만 해놨어요. 선형 따라서도 되게끔은 일부 해놓긴 해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추후에 제가 되게끔 수정할 거예요. 그냥 컬버트는 뭐 보시는 것처럼 아까 했었던 그 모든 거에서 날개벽이 타입별로 다 붙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 같은 터널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해서 락볼트라든지 아니면 지보공 말고 이 뭐냐 그라우팅 같은 경우 다 설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패턴별로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처음 만들게 됐던 동기는 처음에는 제가 답답해서 제가 좀 잘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제 동사 안재익 차장님이 좀 같이 해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고 그래서 같이 해야죠 뭐 요청하시는데 그래서 만들게 됐던 거고요. 처음에 이거 만들 때도 보면 저하고
오토데스크 대표 김영희 이사, 그 다음에 벤틀리 대표 김정한 이사, 그 다음에 마이다스, 그 다음에 한길 IT, 한맥 다 왔어요. 일부러 다 불렀어요. 이제 도로공사에 다 불러서 야 우리 이런 거 자동화 할 건데 너네도 동참할 생각 있으면 해라 라고 했는데 자기네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동참할 이유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야기했던 게 그럼 좋아 우리는 엑셀 데이터를 모든 기본 데이터로 만들어서 쓸 거다. 데이터 하나만 했으면 다이나모에서도 똑같이 되고 GC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지게 만들 거다. 너네도 원하면 이틀 가져가서 너네 그 타입별로 해서 그대로 CIM 만들 수 있게 만들고 만들어라. 안 말린다. 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더 반발이 좀 있었죠. 그래도 일단 우리 지금 BIM 쪽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설계사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기본은 어느 정도 되게끔 만들어 놓고 당신네들이 팔아야 좀이라도 더 팔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이제 설득은 했고 그래서 일단은 다들 뭐 어그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은 돼서 지금까지 왔고 어느 정도 다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이제 오픈을 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동화를 했던 기본 개념하고 이런 데이터 세팅을 어떻게 돼 있는지 알려드리고 쭉쭉 넘어갈게요. 자, 모델 자동화라고 일단 해버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야 이거 그냥 너무 다 나온 거 아니야? 도면도 나오고 수량도 다 나오고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한 만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에 대한 전체 자동화가 아니고 BIM 모델링에 대한 자동화만 한 거예요. 오전까지 계속 하셨던 모델링에 대한 자동화만 된다는 거. 그리고 상세 모델링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한 70%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되게 만들어 놨어요. 나머지 부분은 각자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에 더 애드해서 만들어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써야 된다. 그 다음 GC나 다이나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사람이 써야지 이게 없는 사람이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 다음 구조물을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구조물에 대한 설계나 계획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야만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이죠. 완전 자동화는 없어요. 자, 먼저 거덕입니다. 데이터는 모두 엑셀 데이터로 만들어요. 엑셀 데이터로 해서 설계 데이터 우리 수량 산출을 위해 데이터 입력하듯이 제법 디테일하게 모형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디테일하게 만들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선형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선형 파일이 가지고 와서 GC에서 엑셀과 선형 파일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엑셀 파일 들어온과 동시에 사실은 모델링은 바로 돼버려요. 거도교 같은 경우는 슬래브 따로, 교대 따로, 교각 따로 각각 슬래브도 상행 하행 나눠질 거고 슬래브 1, 슬래브 2, 슬래브 3 나눠질 거 아니에요. 각각 하나씩 다 만들어야 돼요.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되고 파일도 일일이 다 있어야 되고 대신 엑셀 파일은 한 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량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게 만들어서 각각 만든 걸 통합할 때 링크만 다 땡겨면 한꺼번에 다 쫙 들어오겠죠. 그렇게 해서 통합 모델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터레인이 있으면 터레인까지 올려버리면 정확한 위치에 아마 세팅되게 될 겁니다. 라멘교도 똑같습니다. 라멘교는 대신에 이제 나눠지는 게 상행 따로 하행 따로로 나눠지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해놨습니다. 암거는 암거 하나 안에 보면 암거 하나별로 각각 날개별까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한 개에서 한 개로 그냥 다 끝나요. 한 개 한꺼번에 다 만들어집니다. 터널 같은 경우는 터널은 지금 보면 터널 암질에 따라서 우리가 구획을 나눠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임의로 나누면 돼요. 내가 좀 더 짧게 나눠서 하고 싶으면 저 짧게 나눠서 만들어도 되고 그러다 보니 어차피 우리 설계할 때 지금 보면 실시 설계에 대한 전체 설계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암질 정보만 주게 되고 표준 타입만 제시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수량 산출을 위해 히든으로 해서
수량 산출을 위한 데이터만 만들어서 수량만 제출해서 공사비만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전체에 대한 도면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서 수량에 대한 근거로도 쓸 수 있고, 이제 안재영 차장이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설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우리 설계 아무리 잘해놔도 현장 가면 다 암질이 달라져서 못 쓴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품을 안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게 되면 현장에서 하다 보면 암질이 달라져서 그냥 암질에 따라서 보강 패턴만 바꿔서 적용하면 바로 쓸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연장도 수료를 쓸 수 있고, 그래서 안재영 차장님이 이거는 시공할 때도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좀 잘 만들어 달라 해서 굴착량까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원래 수량까지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자, 이 모델링하고 자동화했을 때 기본 원리들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 좌표 기반으로 무조건 해놨다는 거. 어제부터 오늘까지 배우시면서 아시겠지만 좌표 기반으로 무조건 다 하게 만들어놨다. 두 번째는 3D 폴리라인 계획이 어차피 도로에서 먼저 나와야 되니까 도로에서 만들어지는 코리더 기준 3D 폴리라인 무조건 만들어져요. 그죠? 그 라인을 받아와서 우리는 2D에 대한 스테이션 확인을 위해 2D를 만들고 그 2D 베이스로 해서 우리는 스테이션 계획을 반영한 3D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죠. 오전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 3D 선형을 가지고 와서 2D 선형을 만들고 2D 선형상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서 거기에 해당하는 3D 좌표계를 세팅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좌표 3D 상에서의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구조물을 모델링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평경사예요. 평경사가 현재로서는 한 번 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중간에 만약에 구조물 중간에 한 번 변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변하는 기점 기준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모델링해서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추후에 저는 이제 따로 이제 만들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단 변화 구간, 한꺼번에 변하는 구간. 지금 이렇게 1번이나 3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다 잘 돼요. 근데 2번처럼 중간에 변하는 구간, 4번처럼 중간에 변하는 구간, 이런 구간은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도 그건 제가 몇 프로를 할지, 그는 제 생각입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인데, 1900까지 고려해서 가는 부분인데요. 원하는 위치까지 찾아가는 거는 맞죠, 그죠? 근데 사각을 먹었어요. 이게 스큐를 먹었어요. 원래 이 지점에 대한 지점은 A점, E점이 돼요. 근데 D점 같은 경우는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해 해당하는 이 D점에 대한 2D상의 스테이션을 먼저 찾아야 돼요. 평경사 계산을 해야 되니까.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3차원에 해당하는 점을 찾고 여기에서 다시 평경사를 다시 계산하고 거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요점까지의 엘리베이션 계산을 다시 합니다. 그럼 정확한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Z값을 계산을 하면 모든 포인트들에 대한 것은 X, Y, Z값은 다 정확하게 됩니다. 나는 연결시킨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델링 완성되겠죠. 다이나모도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뭐 설명을 해줬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고요. 그 평경사 따져나가는 문은 횡단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 원리로 했고 이게 이제 특후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 스큐. 아까 보셨죠? 스큐. 사각을 먹었을 때 어떻게 반영한다. 기초 데이터입니다. 기초 데이터는 이제 선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오픈 로드 디자인에서 일단 만드는 건데 CBS3D가 됐든 어디가 됐든 선형 데이터는 우리 랜드 XML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2D로 가져와서 선형 데이터 세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받아온 랜드 XML 파일을 너무 느리다. 좀 빨리 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계획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2D 베이스로 새 파일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는 지오메트리에서 랜드 XML 파일을 가지고 옵니다. 랜드 XML 가지고 오죠. 이런 식으로 가져와지거든요. 가져와서 우리는 땡겨오겠죠. 땡겨오면 이렇게 들어와져요. 선형 평면 선형 계획 다 잡혀있는 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와져요. 그리고 종단까지도 확인하면 이게 지금 베이스 저걸로 다 돼 있고 종단까지도 한번 보면 종단 계획까지도 이렇게 다 잡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잡힌 걸 우리는 3D로 보고 이제 3D 파일로 연 다음에 이 파일을 땡겨옵니다. 3D 상에서 지금 현재 2D로 땡겨왔어요. 2D밖에 안 보이겠죠? 이걸 3D로 3D 가져오는 모습 봐야 돼요. 일단 레퍼런스 땡겨오면 기본이 2D로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디폴트 3D 가져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3D로 가져오면 이제 이렇게 3차원 폴리라인으로 우리가 가져와지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이렇게 꾸불꾸불하죠. 그죠? 요게 우리의 실제 선형인 거예요. 이걸 이 파일 그대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가져가는 방법이 이제 보시면 선형에서 머지 투 마스터라고 있어요. 해버리면 이 빈 칸에 저 파일이 3D 파일로 그대로 인서트가 돼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위치도 맞을 거고 선형 손실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가져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저장하면 3D 파일이 되는 거고 보시면 라인 스트링으로 해서 다 들어와지고 됩니다. 그럼 선형 3D 파일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파일들의 구성이에요. 제가 이제 배포될 파일들 구성, 폴더 구성이 이렇게 돼요. 거더 같은 경우는 GC 파일인데 여기는 원본 파일만 하나씩만 넣어놓을 거예요. 그 다음 샘플에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샘플이 있고 베이직 데이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 그 터레인이나 아니면 랜드 XML 이런 선형 파일들 그런 파일들을 다 넣어놓을 겁니다. 그 다음 슬래브, 어바트, 피어 그 다음 여기서 만들어져 엑스포트가 DWG로도 내보낼 수 있거든요. 내보낸 파일들을 이렇게 DW 익스포트라고 만들어서 넣어놓을 거고 그 다음에 벤틀리 형식으로 GC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엮여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일반 파일로 내보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V 파일이에요. 익스포트에 보면 V 파일 형식이 있어요. 익스포트 V 파일로 해서 하면 변경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최종 할 때는 이걸로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최종 이제 전체 통합에다가 링크 시켜서 쓰면 되는 거예요. 라멘교도 그렇고 앙거도 그렇고 나툼도 똑같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거더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파일 자체가 샘플에 보면 딱 들어가면 이렇게 데이터 파일이 있어요. 엑셀 파일. 그리고 요 파일은 통합시켜 놓은 거예요. ORD에서 통합, 레퍼런스로 다 땡겨서 한꺼번에 묶어 놓은 거. 터레인까지. 자, 그 다음 이제 베이직에 들어가면 이렇게 랜드 XML 파일 샘플로 넣어놓고 2D 선형, 3D 선형, 그 다음 터레인 파일 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슬래브에 들어가면 슬래브에 해당하는 요 DGN, GC 파일입니다. GC는 제가 웬만하면 GC라고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GC 파일을. GC 파일로 하나 들어가 있고 교각에도 T형 교각 하나 있고 교대에는 어버트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라멘에도 들어가시면 이렇게 샘플 데이터들 여기 지금 두 개가 있는 거는 한 개는 일반 노출 라멘 한 개는 지중 라멘을 해놨는데 지중 라멘이 저번에 제가 수정하면서 조금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지중 라멘 아직은 잘 안 돼요. 그건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릴 거예요. 근데 일반 라멘은 되고요. 그 다음 통합 파일 그 다음 역시 베이직 데이터 그 다음에 파일들 아무거 동일합니다.
암거는 수로하고 통로에 대한 거 전부 다 지금 일단 다 데이터들은 다 만들어 놨어요. 샘플로. 그 다음에 나툼 터널도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 파일로 해서 일단 하나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씩 있고. 자, 선형 로딩하는 방법입니다. 다들 해보셨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초록색 요 노드가 선형 파일을 땡겨 올 수 있는 그 우리 가져왔던 앞에 그 노드예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파일 요거 가지고 오면 되겠죠. 위치 확인하려고 일부러 지금 킨 거고. 자, 여기서 요거 가지고 우리 선형 가져온 방법 아시잖아요. 그죠? 선형만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전제 레인지는 우리나라 전역으로 잡아놨고 좌표계는 5186 기준으로 잡아놨어요. 만약 좌표계가 바뀐다면 좀 손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땡겨오면 자, 지금 좌표가 안 맞아, 레인지가 안 맞는 거 지금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고요. 자, 이거 쭉쭉 맞춰가면 그 들어와졌고 레인지를 포인트 위치를 일부러 0으로 만들었었거든요. 이 값을 넣어주면 늘어나면서 인식이 다 됐죠? 이제 이해 다 되시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점 어디가 되고 이거 확인하려고 보여주려고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파일 중에 이건 무조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선형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엑셀 파일 받아들여야 되잖아. 엑셀 파일. 엑셀 파일도 똑같아요. 엑셀 인풋 엑셀 데이터 이거 무조건 있어요.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죠? 엑셀 파일을 데이터 파일을 지정해주고 시트 네임 확인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시트 네임을 제가 옆에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너 인풋돼 있는 거 확인하려고. 왜냐면 피어 1, 피어 2, 피어 3 여러 개가 생겨버리면 이거 안 보면 또 일일이 들어가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엑셀 파일 지정해주고 그럼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이 라멘 이런 거 있죠? 그럼 여기에 라멘이라고 돼 있으니까 들어왔지. 그럼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바꿔주면 뭐 피어 1, 슬래브 1, 2, 3 뭐 다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땡겨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풋된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이제. 자, 일단 요까지가 기초 데이터들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자, 30분이 됐으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제 펜실 처리 해도 된답니다. 각자 다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작성하신 거 다 이제 한번 해주해 주시고요. 다 되셨죠? 그 장수 만드는 거 자, 그렇게 선형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엑셀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거도교 들어갑니다. 거도교 같은 경우는 구성을 이렇게 해요. 각 경관별로 상행 따로 하행 따로 이렇게 하나씩 시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트는 보면 기본적으로 브릿지 인포라고 하는 시트가 하나 생겨요. 있어요. 여기에 모든 저걸 넣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데이터 파일 이해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자, 보시면 맨 먼저 브릿지 인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뭐 이런 내용들 넣으면 되겠죠? 상해인지 하해인지 체크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모델링 될 때 얘가 구분자로 해서 나눠지거든요.
좌표계는 큰 의미는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우리나라 전국 좌표를 안 했을 때 그 좌표 좀 확인하려고 일부러 데이터를 넣어놨었는데 이제 전국 좌표계로 내가 다 넣어놨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물려가는 건 확인용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스테이션을 알려면 내가 받아들인 선형의 시점 스테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시점 스테이션을 여기다 넣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어디만큼 떨어졌는지 이거 기준으로 스테이션 넣어도 찾아가니까. 그죠? 요것만 넣어놓고 나면 이제 우리는 계획상 했던 스테이션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량의 시점은 15 플러스 510입니다. 라고 넣으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그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계산을 시점, 우리 받아들인 선형에서 시점에서부터 2010만큼 떨어진 위치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션만 넣으면 돼요. 빨간색만 우리가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점 있고 이렇죠. 스큐값. 그 다음에 이 포장 두께, 슬래브 최소 기본 두께. 그 다음에 거더가 있으면 거더의 위에 펀치라든지 최소 두께 더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높이, 그거. 그 다음에 빔 높이, 교량 받침 높이. 이 값을 넣는 이유는 나중에 교대나 교각에서 어차피 사용자가 그 높이를 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 레퍼런스로 내가 알려줄 수는 있거든요. 이 값이 최소값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는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넣게 해놨습니다. 자, 평구배 값도 아까 원 슬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시점 스테이션, 평구배 시점, 변화 시점, 평구배 변화 종점에 대한 각각에 대한 평구배를 넣어주면 이 사이에 있는 평구배는 다 자동 계산에 대해서 들어가겠죠. 자, 교량 구성입니다. 시점을 내가 여기서 정해줬잖아요. 그럼 교량 시점이 있어요. 만약에 익스펜션 조인트가 필요하다면 요 사이에다가 익스펜션 조인트해서 0.1 아니면 여기다가 0.1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줘 버리면 조인트가 세팅이 되겠죠. 근데 지금 반일체식 교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슬래브 1의 스타트 포인트.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앞에서 100mm가 있었다면 지금 원래는 16 플러스 510이겠지만 여기 익스펜션 조인트가 100mm가 있다면 슬래브의 시점은 16 플러스 510에 0.1이 더 추가된 이 스테이션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슬래브 스테이션, 시작 시점 스테이션, 그 다음에 연장만 넣으면 돼요. 30에 45에 45에 55에 55.350의 경관 구성을 가진 거다. 적어주면 돼요. 필요하면 밑에다가 더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표준 횡단값 넣어주면 되고. 대신에 여기가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이 값들을 저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게 이 위치가 잡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요. 어차피 거기 가서 내가 다시 넣으면 되는 건 다시 넣게 돼 있는데 확인은 필요해요. 뭐 경관장이 이 경관 구성이 10경관, 20경관 되면 엄청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A1에 대한 데이터는 요 줄에 다 들어가 있을 거고 A 슬래브에 대한 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을 거고 다 요렇게 다 들어가요. P1은 여기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자, 거기에 따라서 슬래브에 대한 데이터들, 어바트에 대한 데이터들, 피어에 대한 데이터들을 각각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첫 번째 슬래브입니다. 자, 여기 지금 내가 색칠해놓은 노란 부분은 GC에서 읽어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다 이해 가시죠? 이제는 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지금 작성할 건 아니에요. 나는 이 앞부분, 이 부분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앞에 브릿지 인포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와요. 대신에 내가 이게 S1인지 S2가 되면 요걸 바꿔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스테이션을 바로 물고 오게끔 링크를 다시 건다든지 요 부분. 그죠? 이거는 어차피 그대로 똑같으니까 똑같고 이것도 다 그대로 똑같아요. 딱 요 부분만 연동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슬래브 2면 내가 슬래브 2 가져와서 다시 링크 시키고 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밑에 연결되어 있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게 요게 앞에서 브릿지 인포에 있는
요 값들이 여기로 물려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좌측 상행 하행 잘 하라고 했던 게 보시면 상행이죠. 하행으로 체크하고 상행을 끄면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이쪽이 히든이 돼요. 이런 식으로 블록을 일단은 되게끔, 근데 친다고 안 쳐지지는, 다 쳐져요. 다 들어가긴 해요. 그래도 가이드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되게끔. 이게 뒤쪽까지 연결돼서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마킹이 될 겁니다. 넣는다고 안 들어가지는 않아. 다 들어가져요. 그렇지만 확인하라고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 이제 교량 같은 경우는 슬롭이 방어벽이 있는 구간은 레벨 구간이에요. 그 다음 포장층은 슬롭을 먹어요. 평구배를 먹어요. 그 다음 다시 중분대 구간도 레벨 구간이에요. 그래서 세 구간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세 구간으로 나눠서 입력합니다. 차선이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슬롭들은 자동으로 다 계산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시종점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더가 있으면 거더에서 이제 옵셋이 나오잖아요. 보통 500mm 내지 100mm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사각이 먹을 경우에 더 많이 나와야 될 거고. 거더 센터 기준으로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시점, 종점에 대한 나가는 부분. 만약 연속돼 있다고 치자고요. 거더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는데 익스펜션 조인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 옵셋하고 이런 거리 이제 줄 이유가 없겠죠. 0 해야죠. 그게 전부 다 우리 어차피 중반 크로스빔으로 해가지고 블로킹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옵셋 2는 0이에요. 그 다음 슬래브에서 옵셋 1이 0이 되면 딱 들어붙어 버려요. 연속화된 교량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연속교든 익스펜션 조인트가 있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중분대 방어벽에 대한 재원들. 이 기준으로 하면 못 만들 게 없을 거야. 중분대도 만들 수 있고 방어벽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어요. 이 값들만 나오면. 그 다음 거더 배치입니다. 거더 배치는 거더의 개수를 넣게 되고 거더의 높이를 넣게 되고 거더의 폭을 넣게 돼요. 그 다음 교량 받침의 높이는 앞에서 넣었죠? 그가 물려왔어요. 그 다음 좌측에 대한 캔틸레버 거리, 우측에 대한 캔틸레버 거리를 넣게 되면 N개와 전체 차선 폭에 대해서 N방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거 하나하나 나눠서 넣으려고 했는데 그거 하려니까 좀 많이 복잡해져요. 중간 과정이. 그래서 일단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고속도로라면 웬만하면 등분포가 되니까 가장 일반적인 걸 쓰자라고 해서 일단 등 배분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 거더에 있어가지고 배치가 될 때 아까 말했던 최소 높이, 펀치 높이, 그리고 여기서 펀치를 위해서 좀 익스텐션 되는 부분이 있고 9배 넣으면 이 9배대로 추가 모델링 다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지금 원래는 엔딩 크로스빔에가 요것만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엔딩 크로스빔 요거밖에 필요 없거든요. 근데 반일체식이 되다 보니까 슬래브 엔딩부가 교대 흉벽 역할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졌어요. 하여튼 그게 모두 반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슬래브에 대한 재원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지고 그리고 웬만하면 모델링이 다 될 겁니다. 다음 교대. 교대 역시 아까 데이터 인풋 데이터들은 여기 요 사이에 제가 히든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안 건드리셔도 돼요. 이 부분은. 그죠?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히든 시켜놨고 이 부분만 쓰면 되고 역시 여기는 똑같아요. 대신에 요거는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어버트 1인지 어버트 2인지 확인해서 정확하게 값을 넣어주고 이 값이 잘 물려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옆에서 봤을 때의 모습 값들과 높이에 대한 값들 모두 다 넣게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레프트 옵셋, 라이트 옵셋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왜 10mm 이격을 둘 때도 있고 가끔 보면 선형에서부터 완전히 넘어갈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선형이 한가운데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분리형 교각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쓰려고 옵셋 값을 넣어놨어요.
지금은 10mm, 100mm라고 해놨지만 이게 마이너스 막 1m 되면 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쓰기 위해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버티컬 옵셋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반일체식이 돼버리면 탑이 위에서부터 한참 내려와 버려야 돼요. 아니면 흉벽 이 끝단이 기준점 2기가 위에 들어붙어 버리거든요. 선형상에. 근데 반일체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V 옵셋 값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나와 있는 대로 모델 넣으면 되고, 그 다음 횡단에 대한 것도 똑같고요. 날개벽입니다. 날개벽은 총 4개가 생길 수 있겠죠. 2개가 생길 수 있겠죠. 좌우. 그래서 좌우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이 직벽형으로 할 때는 이 L 값을 이 값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 직벽형이 됩니다. 이 L2 값이 제로가 되어버릴 거예요. 이걸 넣어버리면. 이거 2개 더한 게 이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라는 이 높이, 모든 값들 여기 다 넣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다만 두께 변화, 날개벽의 두께 변화, 밑에는 900인데 위에는 500, 400, 550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따로는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적용 안 해놨어요. 너무 복잡해져서. 추후에는 내가 언젠간 하겠죠. 자, 그 다음 똑같이 방호벽에 대한 재원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교각입니다. 교각 같은 경우도 보면 T형 교각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호핑에 대한 모든 재원들, 역시 이격들 다 있겠죠. 그 다음 이 호핑에 대한 사각과 푸팅, F니까 푸팅에 대한 사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경사교각을 만들게 되면 직사각형이 이대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 끝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선형은 이렇게 되죠. 선형에 맞게끔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잡아줬어요. 표형을 사변형 만들어줘요. 자, 근데 이게 돌아갔어. 그럼 기초도 같이 이렇게 돌아가. 근데 기초도 가끔 보면 선형 방향하고 똑같이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거 하려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웬만해서는 T형 교각에 대해서는 다 만들 수 있고요. 다만 교양 받침에 대한 이 블럭은 안 만들었어요. 최저단 기준으로만 만들고 요거는 그냥 만들어서 얹으면 되잖아요. 근데 요 부분은 안 만들었어요. 이거 하려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못 만들었어요. 기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버림에 대한 거. 이렇게 구성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로 가지고 이제 한번 다시 보면 지금 설명해 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브릿지 인포에 대한 거, 슬래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버트에 대한 거, 그 다음 피어에 대한 거. 그래서 한번 보시면 조금 빨리빨리 제가 돌릴게요. 일단 파일을 이렇게 열어야 돼요. 슬래브부터. 파일을 열면 들어오고, 당연히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걷어 이미 생겨 있는 거라 개수가 다를 경우는 좀 삭제를 해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 선형 파일 데이터 파일 땡겨오고 넣어주면 시트 네임만 넣어주면 이렇게 바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뭔가를 좀 바꿔야 되겠다. 조금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꿔주면 바꿔서 세이브하고 너무 많이 가버렸다. 여기서 바꾸고 난 다음에 세이브하고 업데이트만 시켜주면 지금은 이렇게 지구로 돼 있는데 사각으로 만들어놨구나. 데이터만 넣고 업데이트 요거만 눌러주시면 그냥 바로 반영이 돼버립니다. 모델링 이렇게 펀치까지도 모델링 되게 해서 다 해놨고요. 좌표값, 슬래브 끝단 좌표값도 다 지킬 수 있게끔 일단은 해놨어요.
이런 것들은 가이드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가이드 온 슬라이드로 만들어 가이드 온 하면 켜질 거고 오프 하면 꺼져 버립니다. 이제 데이터 바꾸는 거 한번 보시면 사각 바꾸고 뭐 했어요. 해서 업데이트만 눌리면 벌써 바뀌었네. 아, 이거 빨리 바뀌어. 이렇게 있던 놈을 업데이트 누르면 바로 바뀌어요. 이렇게. 좌표값 다 나오게 해놨고요. 그다음 이제 교대. 교대도 만신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데이터 값에서 뭐 좀 수정하고 날개벽 수정하고 하면 여기서 막 이제 시트 바꾸고 있죠. 바꾸면 이렇게 바로 바뀌어요. 데이터 읽어드림과 동시에. 여기서도 만약에 날개벽도 바꿨다. 이렇게 이상할 땐 있죠. 업데이트 모델을 최소 두세 번 눌러요. 왜냐하면 한 번 가지고 온 데이터로 다시 또 재계산을 해야 돼요. 위치 계산하고 다시 엘리베이션 계산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소 두 번 이상 눌러줘야 이렇게 최종 모델링이 됩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이제 교각도 똑같이 이렇게 데이터들 가져와서 모델링 하는 순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오픈로드 디자이너죠. 통합을 하기 위해서 와서 레퍼런스를 걸기만 하면 돼요. 선형 일단 확인하려고 선형, 이거는 도로에서 쓰는 스테이션까지 있는 선형 가지고 왔고, 트레인도 올렸어요. 이렇게. 트레인 올려놓고, 이제, 아까 V8로 전부 다 익스포트 시키면 된다 했죠? 그 중에 일단 교대만 먼저 가져옵니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스테이션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교각. 교각 4개니까 4개 다 만들어서 이렇게 익스포트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 슬래브. 잘 들어오죠? 이 가이드 온 오프 시켜버리면 이렇게 텍스트들은 다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른 회사하고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CB3D 쓰는 사람들하고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체에서 오픈로드 디자이너에서 익스포트 DWG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익스포트 DWG를 해버리면 레퍼런스로 걸려있는 모든 게 다 그대로 DWG로 저장이 됩니다. 그냥 주면 됩니다. 보시면 어도 안에 DWG 안에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요. 모든 레퍼런스 데이터, 모든 파일이. 그래서 이걸 ORD 파일까지도 통합시켜 놓은 거, 이걸 한번 열어봅니다. 뷰어로. 잘 들어옵니다. 좌표까지 다 맞춰서 주면 됩니다. 그럼 호환성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DWG로 익스포트 하는 순간 안에 들어가 있던 속성값들은 날아갑니다. 속성값은 날아가고 어차피 통합하는데 속성이 여기서 다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속성들은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개별 모델에서 원본 파일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아직 IFC 파일이 아직 최종화되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IFC 파일만 이제 지금 4.3 버전이 이제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것만 잘 확인이 되면 잘 쓸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라면입니다. 라면도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시연하는 모습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역시 파일을 열고요. 그 엑셀 데이터를 엽니다. 엑셀 데이터를 이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순간 후다다닥 생기겠죠. 이렇게 대충 생겼죠? 근데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다 올라오겠죠. 사실 라면이 제일 만들기 힘들어요. 작은 데다가 종단 다 먹어야 되죠. 편굽에 다 먹죠. 그거 만들려면 아마 그냥 바운더리 레프레젠테이션으로는 못 만들걸요? 불가능할걸요, 아마? 데이터들 넣고 하면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버립니다. 말씀드렸죠. 요거는 한 몇 번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만들어진다고. 자, 헌치 모델링 다 돼 있고요. 끝에 라운딩까지도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역시 가이드 온이라는 걸 제가 추가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 하시면 아마 되고, 이렇게 스테이션 바꾸면 바로 바뀌어요. 사각 바꿔도 바로 바뀌고. 아마 사각인가 이게? 날개벽 바꾸는 거. 직벽형. 역시 이제 ORD에서 당겨보는 거예요. 선형 당기고, 터레인 당기고, 넣으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십니다. 역시 익스포트 시키면 되겠죠? 그냥 뭐 똑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은 안 겁니다. 계속 하셨죠? 이제 눈에 익으실 거예요.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 넣어요. 그리고 아까 가져가듯이 가져가요. 대신에 이 날개벽에 대한 재원들이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날개벽 옹벽식도 넣어놨고 평행식도 할 수 있게끔 다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선형 파일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가이드온 보이죠? 이런 거 이제 다 만들어놔서 가이드온을 온 하면 텍스트 이제 좌표라든지 이거 다 보이게 만들어놨고 오프하면 다 꺼지게 모델만 딱 보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선형 가지고 왔고 파일을 오픈하는 순간 저렇게 바로 모델링이 됩니다. 이 나온 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죠. 이게 만약에 신축이음 장치를 통해서 뭐 한 20m 단위로 한 3개로 나눠져 있다. 그럼 여기서 벼락 만들듯이 만들어서 넣으면 돼요. 대신 뒤에서 링크, 내가 따로따로 블럭을 추가로 만들어서 링크만 잘 걸어주면 돼요. 데이터들. 링크 걸려야 되는 부분에. 그래서 데이터들 이렇게 넣어주고 날개벽 데이터, 뭐 차수벽 데이터, 접하는 자동으로 수로식이면 옹벽이 되니까 옹벽이 생기면 자동으로 저렇게 접하는 바로 생기게끔 만들어놨어요. 슬롯만 정해주면. 너무 이런. 한 이 정도 넘어갔을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각각 부위별로 다 나눠서 수량 뽑을 수 있게 나눠놨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자, 데이터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서 세팅하면 여기서 업데이트만 누르면 직각으로 바로 바뀌고 날개벽까지 같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부 다 한번 당겨보면
암거가 원래 땅 속에 있잖아요. 그죠?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새로 생기는 도로 밑이긴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고. 역시 이것도 빅트블 내보내서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128개, 그만하겠죠? 자, 다음은 터널입니다. 터널은 지금 일단 도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타입 터널, 오심원. 첫 번째 1원, 그 다음 두 번째 내측에 대한 원, 그 다음 바깥쪽 라이닝에 대한 원, 그 다음에 유틸리티에 대한 데이터들 활용해서 쓸 수 있고, 여기가 지금 보니까 이 기준이 상부, 하부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최종으로 다 수정을 했어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층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만들면 되는데, 이제 샘플이라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 얼마든지 나눠서 교량 스테이션 나누듯이 얼마든지 나눠서 쓸 수 있다. 구성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유신에서 요청하셔서 요거까지도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림을 추가해서 지금 다 이렇게 넣어놨고요. 요게 이제 보강제 패턴별로 넣을 수 있게끔 사이클 투 사이클 기준으로 다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맨 밑에는 그라우팅, 시점 종점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진에서 이제 뭔지 잘 모르겠다 해서 확인해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 넣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이제 유틸리티 부분을 밑에 폭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걸 이전에 누군가가 요청을 해서 반영을 해놓은 부분인데, 이게 이후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림의 삽도에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락볼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투사이클로 배치가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해놓은 거고, 지금 보면 일단 무조건 중심, 센터 기준으로 대칭되게 배치는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40m로 지금 일단 해놨어요. 확인하기 쉽게. 40m로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거 라인, 구 라인 기준으로 40m예요. 40m로 했는데 반대편은 반만큼 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에서 이제 이격거리를 주게 되면 이격거리 준 만큼 이동돼서 세팅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투 사이클로 횡방향도 그렇고 종방향도 이렇고. 자, 그리고 그라틴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시점이라고 하면 이쪽 방향이 돼야 되겠죠. 종점이라고 적으면 이렇게 생깁니다. 시점과 종점 이거 바꾸려고 일부러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여기 그라우팅 같은 경우도 여기 첫 이격거리라는 시점 이격거리 있잖아요. 이걸 만든 이유는 알이 딱 끝나는 지점에 생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피하게 하려면 조금 띄워서 가야 돼서 그래서 이격거리를 둔 거예요. 그럼 그 부분 빼고 해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연되는 모습 보면, 먼저 파일을 열고 선형을 땡기고, 보신 것처럼 제법 말도 다 적용은 돼요. 근데 대놓고 말을 못할 뿐이지 안 될까봐 엑셀 파일을 일단 읽어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구성은 돼 있고요. 자, 받아들이는 순간 이렇게 모델링은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좀 수정을 해볼게요. 위치를 바꾼 모양이네. 시점 위치를 바꿨어요. 원래는 스테이션 치면 되는데 제가 이걸 테스트 한다고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놔서 시점 거리를 넣었을 뿐이에요. 원래는 스테이션으로 넣으면 돼요. 넣어주면 이렇게 이동돼서 그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신 만들어질 때 좀 시간 걸려요. 워낙 아이템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 이제 안재영 차장님도 말씀하신 게 현황에서 모델링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다 하느냐.
굴착에서 바뀌면 그냥 넣으면 바로 만들어지니까 수량까지도 바로 뽑을 수 있으니까. 나트륨 터널은 제가 시연하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전체 당겨와서 놓으면 이렇게 보이고, 터레인을 입히면 당연히 여기는 안 보이겠죠. 산속에 있으니까, 땅속에 있으니까. 땅 뒤집어 땅 뒤집어는 거 있을 텐데, 땅속에 있는 거 보였죠? 땅 속에 이렇게 터널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이걸 DWG 내보내는 모습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다른 것들 보여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냥 터널만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터널에서는 추가적으로 안정차장 요청을 해서 제가 그 부착량하고 이런 것들 만들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계속 보면 계속 뭔가 수정할 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 1.0에서 시작해서 지금 7.7-3까지 증가했어요. 아까 동영상에서는 제가 그래도 러닝되는 부분을 좀 잘라내긴 했는데 그래도 빨리 움직이는 해요. 하나 만들려면 원래 한 달 걸리는데 한 2, 3분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러닝되는 시간. 아마 나중에 합사에도 이거 안정차님이 아마 이거 한번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것 같아요. 전에도 이야기 하셨어가지고 아마 합사 투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GC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잘 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제 다 아시잖아요. 모드가 뭔지도 알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알고 다 아시잖아요.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복잡합니다. 생각하셨던 것보다도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로딩 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일단 머리카락부터 한번 볼까요? 벡터 로딩 됐습니다. 자, 이 정도에 크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보다 사실 라면이 제일 복잡해요. 라면은 진짜 제가 심혈을 다했거든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아까 안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 펑션이라는 거 있었죠. 펑션을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썼어요. 펑션도 이제 노트처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보여요. 엑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뿌려주는 부분을 일단 이걸로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어떤 Z값 계산할 때 전부 다 이걸 다 썼습니다. 가져오고
조건별로 if문 여기 보면 if문밖에 없어요. 자, 그랬잖아요. if문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사인 코사인만 할 줄 알면 다 한다고. 그밖에 없어요. 어차피 배포되니까 보세요 나중에. 그다음 이제 다 보면 이제 전부 다 배열 값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고 뭐 초기화 시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있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히든하고 이런 것들도 어떤 옵션으로 해서 여기서 할라 했는데 너무 복잡해져서 여기서는 안 하고 따로 만들었어요. 이 레이어 온 오프 하는 거하고 이런 레벨값 한꺼번에 주는 거, 프로퍼티 주는 것들 이런 거, 칼라 주는 거 이런 것들 여기서 다 따로 했어요. 자, 그러고 데이터 시트가 같이 열린다고 했죠. 그 열린 거 보면 브릿지 인포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거는 저게 사라져 버려가지고 밑에 스크롤바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자 여기서도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이 가운데 와 있어야 되는데 4번만 가운데 와 있나? 한 개만 가운데 와 있을 거예요. 가운데 땡겨놨는데 이 데이터 아닌가 보다.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 뭐 이쪽은 앞에서 보셨던 거하고 대부분 다 비슷해요. 동일해요. 거의 다 동일해요. 대신 이게 R1, R2, R3에서 R1, R2, R2-R3, R3-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 데이터들 다 들어가고 패턴에 대한 것들, 그죠? 락볼트에 대한 것들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에 대한 거 요거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마음껏 한번 포작질을 해드릴게요, 제가. 자, 여기 보면 일단 이게 돼 있는데 테스트로 바꿀게요. 테스트 1번이네. 그죠? 1번이고 테스트 1번이라고 쳐주면 읽어드려서 그 위치에 해당하게 바로 세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는 항상 업데이트 모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상하다. 그럴 때는 트랜잭션을 다 껐다가 다시 키기.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트랜잭션을 껐다가 키는 게 가장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 하다 보면 잔상이 남잖아요. 그 잔상이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백지화 시켰다 다시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키면 돼요. 자, 지금은 이제 잘 들어온 것 같으니까 자, 돼 있죠. 보시면 알겠죠? 수량을 위한 거예요. 상반구, 하반구로 나누고 여기 따로 수량을 산출하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 보면 evacuation이라고 해서 1이 되면 이 수량 산출을 위한 모델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딱 제로로 해버리면 일반 모델로 바뀝니다. 한 개로 2개 만든다고 힘들었어요. 이렇게 일반 모델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제가 터널 중심선하고 R1, R2, R3에 대한 거 다 이렇게 표현되게 해놨거든요. 가이드예요. 꺼버리면 사라집니다. 업데이트. 안 될 때는 한 2번. 안 되면 되게 해놓을게요. 러닝되고 있는 중이라 안 되네요. 자, 그까지 안 되는 웃질 하지 말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 스테이션 바꾸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여기죠. 테스트를 내가 지금 만든 부분은 여기에, 그죠? 시점을, 그죠? 근데 나는 이거를 시점을 지금 가져오게 돼 있는데 2833이니까 2800으로 해봅시다. 땡겨지는 거죠? 그 길이는 엄청 늘어났네. 그죠? 이대로 해서 세이브를 하고 여기 와서 업데이트를 누르면 길이 바뀌죠? 바로 바뀝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보니까 여기가 시점이겠네. 그죠? 업데이트 되는 시간 좀 걸려요, 이렇게. 아주 복잡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엑셀로 들어가서 너무 기니까 짧게 해야 아무래도 좀 될 테니까 28, 20m만 합시다. 30에서부터 가는 걸 20m 정도만 해주고 다른 건 뭐 지금 바꿀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뭐 R값이야 바뀌면 바로 바뀌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일단 그라우팅부터 해봅시다. 시점이라 치고 시점이라고 치고 넣어봅시다. 근데 길이를 얼마 정도 하면 되죠? 한 5m 정도 하면 되려나? 각도는 천공 각도는 10도, 뭐 15도 뭐 이거 다 넣으면 돼요. 자, 종점 이격거리는 간격고 CTC가 6m 간격을 앞뒤로. 그럼 20m 했으니까 한 3개 정도 나오겠다. 그죠? 횡단은 지금 이격거리 0.1 정도로 두고 0.1 안에는 만들어지지 마라. 그리고 500 간격으로 만들어라. 된 거예요. 그리고 세이브하고 여기 와보면 이쪽이 시점이었죠. 이제 줄어들면 이쯤 생길 거야 아마. 자, 업데이트. 일단 길이부터 줄어들고 생겼죠? 4개 생겼네. 3개는 아니고. 그치. 3 나누기가 되니까 4개가 생기겠네. 플러스 하나니까. 자, 생겼죠? 이거야 재원 내가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더 길어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자 이제 락볼트로 가봅시다. 락볼트를 지금 나눠놓은 게 뭐냐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눠놨어요. 이 부분과 위에 부분. 상반구 하반구로 나눠야 된다 하더라고요. 상반구에 대한 건데 길이를 한 4m 정도짜리로 해서 놓는데 그죠? 사이클 1에는 1m 간격으로 놓고 그죠? 종점 방향은 2.5m 간격으로 해라. 그 다음 투 사이클에서도 역시 길이가 다르게 해봅시다. 8m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최소 이격을 내가 여기 횡방향으로 1m 간격이니까 1이니까 0.5만큼만 되면 서로 지그지그 될 거 아니에요. 그죠? 0.5만큼 주고 횡CTC는 0.5만큼 간 상태에서 1m로 가면 서로서로 엇갈리게 되겠죠? 종방향도 보면 시점에서부터 0.25만큼 떨어뜨렸어요. 그럼 0.25는 무조건 더해줘야 되죠. 이쪽도 0.25 가고 2.5m 간격 가니까 1.25만큼 더 가면 되죠. 1.25하고 0.25하고 더 1.5죠. 1.5 넣어놨어요. 거기서부터 2.5로 가라면 지그재그로 쫙 가겠죠. 종방향. 자, 그리고 세이브 하고 런. 자, 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보면 길이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1 사이클, 2 사이클. 센터 기준으로 정확하게 아마 됐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옆으로. 250 가서 1.20.
1.25하고 이제 이게 짧은 거 2.5m 간격, 두 번째 것도 2.5m 간격. 그러면 내가 원하는 타입대로 무조건 다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지금 위에 요만큼만 했어요. 여기는 요 밑에예요. 하반구.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보면 밑에는 없죠. 이 부분도 아까 그 데이터를 살리면 다 올라오겠죠. 그렇게 해서 위에 아래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좌우로도 다 나눠져요. 좌측 거 이거 두 개, 우측 거 두 개. 그 다음 그라운티. 그러면 그 내부 지보공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못했어요. 그건 가시설 영역에 들어가서 그까지는 못했고 락볼트나 그라우팅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수량까지 다 나올 수 있게 모델링은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